10kg 빼기, 책 100권 읽기, 하루에 영단어 30개 외우기. 이거 내가 다이어리에 써놓은 내 목표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 빼기 위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책을 한 지금 3권 정도는 이미 읽으셨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30개씩 단어를 외웠으면 지금 한 500개 정도는 이미 외우셨겠는데요? 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아니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해에도 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의지박약인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을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해왔던 목표 설정 방법이 잘못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실천이 가능한 목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를 사고 그 다이어리에 새해 다짐, 목표, 그리고 계획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내려가시지 않나요? 새해가 되면 이상하게 내가 올해 적는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이상한 설렘이 생겨요. 매번 다이어리를 3장 쓰다가 말았던 분들도 매년 새롭게 다이어리를 사죠. 왜 그러는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의 나보다, 작년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들을 새해라는 이유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나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바라는 나는 뭘까요? 나의 비전, 나의 꿈 같은 거겠죠. 이 꿈과 비전이 먼저 세워지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들을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목표들을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겠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리를 매년 써왔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다이어리를 사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새해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막 적어 내려갔어요. 그 중에 매해 빠지지 않았던 몇 가지가 살 10kg 빼기라던가 아니면 책 100권 읽기라던가 영어 마스터하기라던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역시나 저는 체크리스트에 단 한 번도 시원하게 체크를 표시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내가 바라는 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명확한 비전이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았던, 남들이 너 요즘 살쪘다고 하니까 살 빼야 할 것 같고, 남들이 토익 공부한다고 하니까 토익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책을 많이 읽고 싶어서 그냥 100권이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약간 유행처럼 따라했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더니 당연히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니 결과는 늘 참담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즉 나의 비전이나 꿈에 대한 모습이 명확해져야 하고 구체화돼 있어야지만 그것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비전과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하고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의 비전과 꿈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딱 올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만이라도 구체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피곤해하지 않고 늘 활력이 넘치는 나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런 비전을 세웠으니 이 비전에 가까워지기 위해 목표들을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표 3가지를 세워봤어요. 1. 수면의 시간을 늘리고 질을 높이기. 2. 작년에 급격히 불어난 체중을 줄이고 몸을 가볍게 하기. 3. 긍정적인 생각 자주 하기. 이렇게 3가지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3가지가 세워졌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나 너무 막막하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어 보이는 목표를 조금 더 행동으로 구체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구체화된 행동이 평상시에 내 삶에서 자꾸 행동하게 되는 습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1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습관을 세팅을 해봤어요. 그리고 2번째, 체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3가지 습관을 세팅해봤고요. 그리고 3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기라는 굉장히 또 추상적인 목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습관을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비전과 목표와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로 만들 수 있었는지, 이 표를 만드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해볼게요.
성공적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하라입니다. 일단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왜 그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것의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게 문제였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난 이것을 개선하고 싶은지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 삶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새해부터 연말까지 한번 쫙 복기를 해보는 거죠. 저는 활력이 있는 올해의 나를 비전으로 정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나는 굉장히 늘 피곤하고 활력이 없었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거든요. 나는 왜 늘 피곤하고 활력이 없고 우울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늘 잠이 부족하고 아침에 늘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에너지 있게 할 수가 없었고 사람들한테 늘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는 말을 듣고 살았죠. 제가 작년에 엄청 야식을 먹고 게으른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살도 쪘다 그러고 그랬더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작년을 돌아봤을 때 늘 피곤하고 활력이 없고 우울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면의 시간과 질을 높이고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올해 나의 목표가 된 거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잘자잘한 습관들을 제가 세워봤잖아요. 이 습관들에 혹시 파란 딱지와 빨간 딱지가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빨간 색깔 딱지에는 out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파란 색깔 딱지에는 in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out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걷어내야 할, 즉 내 삶을 안 좋게 만들었던 나쁜 습관인 거죠. 그리고 파란색 in이라는 딱지는 내 삶에 부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 삶에 들여야 할 좋은 습관을 얘기합니다. 제 습관표를 보시면은 빨간 딱지가 이렇게 두 군데 붙어 있죠.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8시 이후로 야식 먹지 않기. 삶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는 8시 이후에 야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살도 쪘고, 그리고 8시에 먹으니 속이 더부룩해서 맨날 늦게 잤고, 당연히 아침에 피곤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활기가 없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분석을 하다 보니 바로 야식이 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하는 아웃 습관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시면 유산균 먹기라던가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작년에 하지 않았던, 내가 이번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좋게 들여야 할 좋은 습관들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내 삶의 인과 아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 방법 두 번째, 사소하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라입니다. 자, 여기 예시를 볼까요? 제가 적어놓은 습관들 중에 매일 책 5페이지 읽기, 매일 스트레칭 5분 하기라고 적어놓은 것들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것을 보고 이게 고작 저거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매일 책 5페이지 읽기, 매일 5분 스트레칭 하기와 매일 책을 1시간 동안 읽기, 그리고 매일 운동 2시간 하기.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물리적인 시간과 양의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시죠?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매일 책을 1시간 읽기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매일 책을 1시간 읽을 에너지가 있으실 분이 있을까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독서가 습관이었던 분이 아니라면은 책을 처음부터 1시간 읽기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일부터 읽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하다가 결국 이 계획은 작심삼일도 안 되는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 포기를 해버리죠. 반면에 책 5페이지 읽기라는 계획을 볼게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퇴근을 해서 샤워를 하고 5페이지 정도 읽을 힘은 있으실 거예요. 일단 부담이 없으니까 책을 표지를 엽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이렇게 읽어요. 생각보다 금방 읽거든요. 읽다가 보니까 막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조금 더 읽어볼까? 조금 더 읽어볼까? 하다가 한 챕터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30페이지, 50페이지를 읽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매일 2시간 운동하기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집
먹방은 최소 3-40분은 땀을 흘려야 연소가 시작된다 그러고 PT 다닌 친구들도 다 2시간씩은 운동한다고 하니까 나도 2시간 운동해야지 아자아자 하면서 적었을 거예요. 하루에 숨쉬기 운동도 제대로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다음날 2시간 운동하는 거 아마 하루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거든요. 2시간 운동을 하면 다음날부터 갑자기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일주일만 딱 쉬고 해야겠다. 3일 있다가 시작해야겠다 라고 하다가 분명 이것도 물거품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헬스장 끊어놓고 안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반면에 두 번째 걸 볼게요. 하루에 홈트 5분 하기. 엄청 쉬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유튜브에 5분 홈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따라해요.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땀이 나고 몸에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없던 활력이 막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트레이너 강사님이 다음 영상 이어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을 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30분이 지나 있어요. 5분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30분이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역시 나도 모르게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차이를 느끼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1시간 읽자라고 목표를 세웠다면 결국 여러분은 한 페이지도 안 읽게 되는 거죠. 근데 5페이지 읽자라고 목표를 세웠더니 5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동을 요만큼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만한 행동을 하려고 하니 이 갭 차이 때문에 엄청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행동을 막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야 기억 니은을 깨우치게 된 아이한테 이만한 두께의 동화책을 던져주면서 읽어봐 라고 던져준다면 그 아이가 그걸 읽을 수가 있을까요? 읽으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엄마 옆에 앉아서. 그렇지만 아마 나 안 해! 라고 아마 책을 던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울 때 내 행동 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가 해볼 법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운동을 1분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5분, 10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시고 이거가 달성이 된다면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원래 책을 한 1년에 2권도 잘 못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자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힘들었고 특히 저는 사업을 한 6-7년 동안 하면서 일이 너무 바쁘니까 집에 가서 책 읽을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꼭 읽어야 되는 한두 권 정도 아니면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작년에 새해 목표로 하루에 딱 10분씩만 읽자라는 목표를 세웠더니 제가 1월에 무려 1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한 달 동안요. 좀 놀랍지 않나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한 5분 정도씩만 일단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어느샌가 2달 동안 제가 1시간 반씩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1시간 반을 했던 게 아니라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단위를 차츰차츰 늘려갔어요. 제 몸에서 견딜 수 있는 만큼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사태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파악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서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습관을 세우면 좋은 점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행동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행동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건 제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예요. 1시간 읽기라고 하면 나 1시간 오늘 시간 없는데? 나 오늘 1시간 에너지 없는데? 라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5페이지 읽기라면 5분 동안 읽어야겠다. 시도해볼 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속에서 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을 더 빠른 행동으로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동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계획 그 목표 자체가 엄청 낮기 때문에 시도만 하면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목표를 잡았는데 30분을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몸에 에너지가 방전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저의 목표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5분이라는 목표를 세운 다음에 30분을 하게 되면 굉장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은 엄청 작은 것 같지만 끝은 창대할 거예요. 아까 한 페이지가 한 권이 되는 마법도 보셨고 5분이 1시간 반이 되는 마법을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 설정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특히 매번 일어나서도 침대에서
이렇게 뭉개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예를 들어 7시에 기상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도 늘 7시에 눈은 뜬 채로 8시까지 몸을 뭉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서 표시를 하는 거죠. 나 7시에 일어났으니까 합리화하게 되더라고요. 7시 기상하기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한 가지 행동을 더 붙이게 됩니다. 7시 기상하고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고 물 한 잔 마시기.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7시에 기상하고 일어나자마자 유산균과 물을 한 잔 마신다 라는 것은 딱 한눈에 봤을 땐 마치 하나의 문장, 하나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뜯어보면 두 가지 행동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상을 한다, 그리고 유산균과 물을 마신다. 저는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고 자꾸 뭉개는 시간을 합리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해야지만 목표 완수라고 표시할 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찾게 됐어요. 내가 일어나서 바로 양치를 할까? 아니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물 한 잔 마시기. 일어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었고 유산균과 물을 마시는 것은 꼭 해야 하지만 늘 깜빡하게 되는 행동이었어요. 일어난다라는 건 나에게 늘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행동 뒤에 붙임으로써 깜빡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해 둔 거죠. 그래서 하기 어려운 행동과 꼭 해야 하지만 깜빡한 행동을 그냥 두 개를 붙여버립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퇴근하자마자 5분 스트레칭 후 샤워를 한다 라는 것도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총 3개의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온다, 그리고 5분 스트레칭을 한다, 그리고 샤워를 한다. 왜 이렇게 3개를 뭉쳐놨는지 하나씩 분석을 해볼까요? 퇴근을 한다라는 행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늘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맨날 집에 와서 빠르게 샤워를 하고 싶지만 옷을 대충 이렇게 벗고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버리는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막 하고 TV를 보다 보면 시간이 훌렁훌렁 지나가고 결국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늘 졸린 눈을 하고 샤워를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건너뛰는 날도 있었어요. 꼭 해야 하지만 귀찮았던 행동을 바로 퇴근 후에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사이에 새로 내 삶에 들어와야 하는 행동, 5분 스트레칭 하기를 쓱 자연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5분 스트레칭은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행동일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행동에 그 어려운 행동을 끼워 넣고 바로 하고 싶은 행동을 다시 끼워 넣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기 때문에 바로 샤워가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래서 퇴근과 운동과 샤워를 한 번에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결과치로 봤을 때 퇴근하자마자 샤워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된 행동, 어려운 행동, 귀찮았던 행동을 한 번에 묶음으로써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꼭 해야 하는 행동처럼. 이렇게 문자로 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롤리가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행동을 함께 결합함으로써 그 행동 하나 자체를 루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행동 간의 시너지로 성공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계획들을 적었을 때 그 계획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쉬워져요. 예를 들어 7시에 기상하기 했을 때보다 7시에 기상하고 물을 먹었는지로 내가 이 계획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계획을 구체화해서 이것을 판단할 때 어떤 장애가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쭉 말해왔던 것이 내가 나의 비전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표 설정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나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해라. 즉, 내 삶에 빼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들여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관찰을 하고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고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을 해라. 마음에서 거부감이 드는 너무 높은 꿈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정말 원하는 1년에 100권 읽기가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계획을 더 구체화하라.
이 계획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에 방해도 없게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어려운 행동이라면 쉬운 행동이나 아니면 꼭 해야 하는 행동과 결합을 해서 그 행동을 꼭 할 수밖에 없게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으로 여러분의 올해 비전을 만들어 보시고 그거에 맞는 목표, 계획, 습관들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한번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그동안 내가 왜 목표를 항상 달성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실천을 유지하는 거겠죠? 어떻게 내가 세운 목표를 실천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방법, 저만의 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들고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목표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롤리는 뭐길래 목표 설정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같은 걸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뭣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누구보다도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스스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100% 제 경험에 의해서 정리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연구 결과가 있다라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것저것 해보고 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 방법을 전수했을 때 대부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었고,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이 완전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뭔가 잘 해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팁으로 다시 한번 목표 설정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그냥 롤리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좋은 습관 많이 만들고 더 멋있는 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됩시다. 고맙습니다.